장마철이 다가오면서 지자체마다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급 폭우 피해를 겪었던 청양군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충청권 첫 국제 크루즈 취항에 성공한 서산시가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선진국 사례를 통해 남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정박 중이던 어선에서 작업자와 해경 등 5명이 가스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생선이 부패해 발생한 메탄가스를 흡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투자자를 모집하면 성과금을 지급하고 투자금은 돌려막기로 운영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충남 뉴스입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청양에서는 농경지와 시설하우스가 침수되면서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제방이 무너지면서 농가 피해가 더 컸는데 장마철을 앞둔 지금 복구 작업은 얼마나 진척되었을까요? 이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해 7월 나흘 동안 5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진 청양군. 거센 물살에 제방이 무너지면서 인근 논밭이 모두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시설하우스 1,700여 곳이 물에 잠겼고 300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습니다. 무너진 제방은 당시 응급복구만 했다가 9개월 만에 본격적인 복구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는 기존 제방을 걷어내고 구조물을 새로 쌓는 보강 공사가 한창입니다. 예산 확보와 지반 조사 등을 거쳐 지난달 착공에 들어간 겁니다. 청양군은 오는 6월까지 제방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까지는 긴급 복구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거기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 조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물을 퍼내는 배수장 펌프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아 피해가 컸던 만큼 장마가 오기 전까지 펌프 8개도 교체할 계획. 대규모 작업인 만큼 돌망태 설치 등 하천 정비 작업은 연말까지 마무리한다고 청양군은 밝혔습니다. 지난해 청양군 수해 피해 현장 중 복구 작업을 마친 곳은 220곳, 전체의 약 70% 수준입니다. 청양군은 올해 우기 전까지 피해 우려 지역 점검과 함께 복구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피해 우려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빨리 호우 피해 복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올여름 강수량이 예년과 같거나 많을 확률은 80%. 올해도 큰 비가 예보된 만큼 폭우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미정입니다. 충청권 첫 국제 크루즈 취항 관련 기획 보도 이어갑니다. 두 번째 순서로 크루즈 산업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와 크루즈 국제도시를 위한 서산시의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호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끼리 바위로 알려진 일본 오키나와의 유명 관광지 만자모. 크루즈 관광객들은 사진을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지난 1979년 문을 연 아시아 최대, 세계 2위 규모의 오키나와 추라우미 수족관. 돌고래 쇼와 고래상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을 만들며 관광객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는 오키나와의 특산품인 자색 고구마와 소금으로 만든 과자를 판매하고 있는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크루즈 도시로 알려진 대만도 살펴봤습니다. 대만은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야르 해양공원 등 관광지를 크루즈 상품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관광지에 상권을 조성하면서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경치도 되게 좋고 또 맛있는 음식도 있고 문화도 느낄 수 있고 또 지우펀 야경 너무 예뻤고요. 네, 로컬만의 이런 경치를 느낄 수 있고 네, 그런 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선진국형 관광산업으로 불리는 크루즈 관광. 크루즈 한 대가 항공기 15대 분량의 관광객을 한 번에 실어 나를 수 있어 기항지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크루즈 관광객 한 명이 기항지에서 사용하는 비용은 약 150달러. 하나로 약 20만 원에 달합니다. 실제 부산의 경우 지난해
크루즈선 입항으로 주변 상권의 매출이 3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산항의 지리적 이점 덕분에 서산시도 크루즈 도시로서 경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말합니다. 국내적으로는 수도권과 가까워 접근성이 좋고 국외적으로는 중국과의 최단 거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아니면 동남아시아권이랑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크루즈선이 이제 입항을 하거나 출항을 할 때 굉장히 좀 지리적인 이점을 좀 가져올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오키나와와 대만 등과 비교했을 때 관광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 황금산 코끼리 바위와 해미 국제성지 등 지역 명소와 연계한 관광 상품 개발이 필요합니다. 또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몰과 숙박시설, 주차장 조성도 요구됩니다. 단체 관광객의 어떤 포인트라든지 어떻게 이들을 수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하면은 기양지역의 어떤 입지도 다질 수 있고.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과 아시아 조류박람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는 서산시. 이처럼 다양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크루즈와 연계해 크루즈 국제도시로 나아갈 계획입니다.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조, 우리 서산시의 더 많은 노력, 또 시민들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충청권 첫 국제 크루즈선 출항이라는 역사를 쓴 서산시. 관광 인프라 개선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를 대표하는 크루즈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호석입니다. 보령의 한 어선에서 작업자 등 5명이 가스를 흡입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령 해경은 20일 오전 9시 10분쯤 대천항에 정박 중이던 29톤 규모 어선에서 가스를 흡입해 의식을 잃은 60대 등 작업자 3명을 구조했습니다. 또한 이들을 구조한 해경 2명도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들 모두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은 창고에 있던 생선이 부패해 발생한 메탄가스를 흡입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집한 뒤 거액의 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홍성과 예산, 공주에서 85명으로부터 5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당은 고령층과 주부를 상대로 원금은 물론 23% 상장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이고 투자 자금을 이른바 돌려막기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투자자를 모집할 때마다 200만 원의 성과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모집하며 피해를 더 키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금 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의 범죄 수익을 특정하고 은닉 재산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이틀간 천안과 아산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벌여 업주 등 1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약 2개월간 증거를 수집한 경찰은 업소 8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결과 불법 영업 사실을 적발하고 컴퓨터 69대와 현금 약 260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이들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개인물을 제공하고 획득한 개인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자금 추적 등을 통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예정입니다. 충남경찰이 5.18 기념일에 폭주 행위와 음주운전을 대규모로 적발했습니다. 경찰은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 폭주 행위를 예고한 정황을 포착해 예상 장소와 주요 이동 경로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급발진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날 충남 전역에서 일제 음주 단속에 나서 운전자 28명을 적발했습니다. 예산에서 차가 물에 빠져 2명이 다쳤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1시 10분쯤 예산군 응봉면 예당 저수지에서 승용차 한 대가 저수지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40대 어머니와 6살 남자아이가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홈페이지 내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합니다. 예산군은 이번 조치에 대해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누리집 내 직원 정보 공개 수준 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서는 직원들의 직위와 전화번호, 주요 업무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충남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온실가스 감시망을 구축합니다. 충남도는 올해 안에 서산과 당진 산업단지, 천안과 아산 도심 등 6곳에 온실가스 관측망을 추가로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축이 완료되면 도내 관측망은 기존 홍성 한 곳에 더해 모두 7곳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전국 최대 규모로 현재 온실가스 관측망이 있는 곳은 서울 4곳, 경기 2곳입니다. 충남도는 내년부터 관측망을 본격 가동해 탄소 중립 정책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충남도가 해삼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태안 보령해역에 해삼 산란장 등을 조성합니다. 충남도는 2026년까지 288억 원을 들여 해삼 산란장과 서식장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삼 생태에 맞는 서식 환경을 조성하고 대량 생산 체제에 구축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가공, 수출 등 사업 연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충남 도민체육대회가 당진에서 열립니다. 당진시는 최근 서산시 체육회 회의실에서 열린 종합체육대회위원회를 통해 충남도민체육대회의 당진 개최가 확정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도민체육대회는 12,000명이 참여하는 충남 지역 최대의 스포츠 이벤트로 30개 종목이 진행됩니다. 이에 앞서 당진시는 지난 2020년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됐었습니다. 예산군이 고령 은퇴 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시범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 보장과 안정적인 경영 이양 등을 목적으로 추진됩니다. 은퇴 농업인의 농지를 매도할 경우 1헥타르당 연간 1,100만 원을 최대 10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는 정부의 농지이양 은퇴 직불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5세 이상 84세 이하의 농업인입니다. 신청은 예산군에서 할 수 있습니다. 홍성군이 돌발해충 공동방제를 다음 달 5일까지 실시합니다. 홍성군은 미국 흰불나방 등 돌발해충의 발생이 평년보다 빠를 것으로 보고 공동방제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돌발해충은 부화 시기에 맞춰 최대 3회 공동방제를 해야 효과가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성군은 마을 등에서 해충 발견 시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사무소가 공원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9건을 적발했습니다. 사무소는 18일부터 이틀 동안 공원 내 불법 취사행위 5건과 야영행위 4건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차장이나 화장실 인근에서의 흡연행위 13건을 적발해 지도장을 발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사무소는 올바른 탐방문화 확립과 공원 내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당진시가 투자유치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을 운영합니다. 시는 20일 김진흥 한중 자유무역 민간상무위원회 위원장을 투자유치 분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중국 드론 기업이 당진에 투자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당진시 정책특별보좌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경제와 문화 분야 등에서 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산시가 환경부에서 실시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실태평가에서 전국 지자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서산시는 배출업소 점검률과 오염도 검사율 등 5개 평가 항목 중 2개의 항목에서 1위를 달성했습니다. 한편 서산시는 지난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64곳을 점검해 25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과태료 1,500만 원을 처분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물질 상시 감시 체계 구축을 위해 환경기동처리반과 민간 환경감시단을 운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